좀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전남 광양에서 초등학생이 유튜브 보고 좀 요리 따라 하다가 그게 산불로 확산된 적이 있었죠. 탕후루 만들려다가. 탕후루. 네, 귤 가지고 이제 호일 싸서 하려다가 네. 그게 이제 산불로 번졌다는데 강원도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에 홍천하고 철원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게 10대 소년들의 장난으로 시작이 됐다.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5월 9일이었어요.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저희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입상객이 또 많지 않습니까? 산에 네. 오르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좀 빈번하기도 하고 날씨도 이제 건조하다 보니 5월까지는 건조하다 보니까 좀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네. 하필이면 이날 산불이 굉장히 많았는데 홍천에서 난 산불과 철원에서 난 산불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이다라고 산림당국에서 밝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산불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잡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불장난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죠. 하니까 네. 이제 또 홍천 산불 같은 경우에는 12세 소년과 13세 소년들이 이제 라이터로 무언가를 태우려다가 이제 산불이 났고 다행히 이제 피해 면적은 0.21헥타, 2,1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네. 뭐 저희 대형 산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살림이 탔고 그쵸. 철원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유사 사례로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가 살림이 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튜브가 엄마 아빠 몰래 밤에 라면 끓이기예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데 네.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끓입니다. 그 다음에 몰래 부엌 가서 라면 끓입니다. 본인이 걸리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예. 거군요. 걸리면 걸리는 대로 유튜브에 그대로 또, 올리고, 올리고. 안 걸리면 성공했다 그러고 먹고 다시 자는 유튜브까지.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 유치원들 사이에 엄청 유행하는 유튜브입니다. 엄마 아빠 몰래 밤에 라면 끓이기, 엄마 아빠 몰래 뭐 하기, 뭐 이런 게. 예. 그러다가 또 자칫해서 또 큰 일이 벌어지면. 근데 또 이번에 이 10대 소년들이 12살, 13살이잖아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좀 처벌이 힘들다고 하던데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형법 구조에 의하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이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요.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만 10세 이상인 14세 이하지만 10세 이상인 사람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소년원 감치나 뭐 가위타기나 사회봉사 명령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하면,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다는 기분에 어디 가둬두는 거잖아요. 네. 판사님께서 충분히 뭐 가위탁 한두 달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소년원 뭐 감치, 뭐 충분히 감옥 명령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이 지금 나는 처벌받지 않아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는 부분이고요. 물론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소년원에 가둬둘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사적인 보상 근거에 대해서는 민법 753조에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라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네. 755조의 그 바로 다음 조항에 감독자의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감독자가 책임을 묻는데 또 그 감독자는 법률상 친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와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었는지 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꼼꼼히 따져서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만 일단은 물어볼 여지가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촉법소년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말 단순한 실수 아니면 어릴 때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으로 봐야 될지 그 이상으로 정말 이걸 범죄로도 봐야 될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 뭐 제출했던 소년부송죄 촉법소년 자료 뭐 이런 걸 보니까 네. 2019년에만 촉법소년 발생 건수가 8,6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2015년 전에 불과 이제 몇 년 전이죠. 그때 비교했을 때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저희 뭐 계속 얘기하기도 했지만 온라인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유튜브라든가 네. 뭐 이런 게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력해지면서 이 자극적인 스토리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는 약간 폭력이나 이런 범죄 행위를 희화화하고 정당화하게 되는 현상들을 초래한대요. 이게
탈억제 현상을 유발한다고 해서 정신과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악을 처벌하는 내가 어떤 집행관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그 촉법소년들의 범죄 유형을 봐도 네. 폭행이나 이런 게 뭐 가장 많긴 해요. 절도나 폭행이 4,000건 뭐 이렇게 넘어는 하지만 조금 더 심화되는 강간, 살인, 강도까지 되는 걸 보면 이게 300건이 넘는 한 해 발생하는 이 14살도 안 네. 되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강도, 살인, 강간, 추행까지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를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불장난,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다시 고민해보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네. 제가- 그 2017년 8월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만 명, 그러니까 정부 답변 요건이 20만 명을 넘는 거잖아요. 그 1호가 바로 이 촉법소년법 폐지 촉구 청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이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 처분 종류를 활성화하고 어린 학생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약간 좀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촉법소년법 폐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피고인이 그 문장 완성 검사인가요? 그 검사에서 내가 만약에 다시 젊어진다면 촉법 소년이라는 구멍을 이용해야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검사 내용에 그걸 적었어요. 예.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초등학교 때부터 살인 욕구를 품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젊어지면은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무 솔직히 좀 끔찍하고 네. 끔찍하기도 하고 저 참 소년법이라는 게 소년법 가지고도 참 얘기가 많지만 소년법을 두는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조금의 차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성년이 다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 몇 살 차이로 이게 형량이 크게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네. 소년범하고 성인범하고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이런 좀 다시 한번 좀 법령을 법을 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네. 그 소년법이 1958년에 제정이 됐대요. 한참 전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14살과 지금의 14살은 좀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신체적인 능력도 엄청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좀 박송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언론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면 정말 좀 더 자극적인 타이틀라인이라든가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기사를 봐도 아 이게 몇 회를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나? 어떻게 도구를 뭐를 썼는지까지 나와야 되나? 구매를 그런 뭐 살인 무기를 도구를 어디서 구매했는지까지 나와야 되나라는 내용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이제는 이걸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 필요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